가상의학의 창시자인 이재마 사단론하고 동의수세보원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는 기액을 내보내고 간은 기액을 흡수한다. 따라서 간과 폐는 기액을 내고 들이는 문호이다. 비는 수곡을 들이고 신은 수곡을 내보낸다. 따라서 신과 비는 수곡을 내고 들이는 창고이다. 이렇게 기능론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면 간과 폐는 호흡과 체의 순환에 관여하는 장부로 본 것이고, 비와 신은 음식의 소화에 관여하는 장부로 본 것이다. 이재마에게 있어서 호흡은 기와 액을 함께 들이마시고 내쉬는 작용이다. 그런데 내쉬는 작용은 폐가 하고 들이마시는 작용은 간이 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라는 거죠. 내쉬는 작용은 폐가 하고 들이마시는 작용은 간이 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런데 이거는 현대의학의 본체론적으로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폐가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이지 무슨 간이 들이마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만은 이렇게 기능론적으로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반을 뚝 갈라서 왼쪽은 부교감신경형, 오른쪽은 교감신경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장기 배열을 보자는 거죠. 자, 빨간 놈은 작은 놈이고 파란 놈은 큰 놈입니다. 장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목양체질이다, 태음인인데 찬태음이다 했을 때 목, 수, 화, 토, 금으로 적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적다는 얘기죠. 폐대장이 적고 간담이 제일 크다는 거죠. 그러면 목양체질은 들숨을 위주로 해야 됩니까? 날숨을 위주로 해야 됩니까? 물론 들숨은 간이 하고 날숨은 폐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들숨을 위주로 해야 되겠죠. 왜? 들숨을 위주로 해야 이 목의 간의 기운을 상쇄시켜 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날숨 위주로 했다. 그러면 이 폐의 기운, 금기운을 상쇄시켜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목양체질은 오히려 더 교란이 일어나겠죠. 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작용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가볍게는 잡념이 많이 생기고요, 집중이 안 되고요,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혀버린다는 거죠. 목양의 가장 열등기능, 여기에 폐가 이런 부분이 크게 막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장의 3차 기능, 이런 식으로 그냥 막혀버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들숨 위주로 이렇게 목의 기운을 상쇄시키면 이 금의 적, 토의 적이 풀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반대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부작용으로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더 심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한번 열태양인 보겠습니다. 금양체질이죠. 그럼 장기 배열은 금, 토, 화, 수, 목 이렇게 적어집니다. 목이 적고 금이 크죠. 그러면 들숨과 날숨 중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아까 폐는 날숨을 하고 간은 들숨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날숨을 위주로 해야 금의 기운이, 폐의 기운이 상쇄되므로 간과 그 폐가 균형이 맞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로 들숨 위주로 호흡을 했을 때 목의 기운을 상쇄시키는데 더 간의 기운이 약해짐으로써 이렇게 간의 적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3차 기능인 이런 신적까지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을 초래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들숨 위주로 열심히 더 했다, 멈추는 것을 많이 하고 오래 참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점점 이렇게 점점 그득해진다는 거죠. 쌓이는지도 모르게 쌓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마치 가뭄에 웅덩이에 물이 말라가는데도 거기에다가 개구리가 알을 까놓는 것처럼, 그건 점점 이 물이 말라가면 그 알은 다 말라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부작용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모르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두 체질은 금 체질들이죠. 폐가 크고 간이 적습니다. 폐는 1차 리듬에 해당이 되고요, 가장 낮게 깔려 있죠, 경락이. 그 다음 목은 가장 깊게 들어가 있죠, 간이. 그래서 3대1 비율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호흡을. 그러니까 날숨이 3, 들숨이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목체질 둘은 반대로 들숨을 3, 날숨을 1 이런 비율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 네 체질들은 이거 보시면 금하고 목이 가운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2대1 비율로 이쪽 체질들은 들숨 2, 날숨 1, 그 다음에 오른쪽 이 두 체질 토음 수양은 날숨 2, 들숨 1 이런 비율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참 재미있는 것은 국선도에는 이 네 체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모금, 토양,
수양, 수음 체질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교감형들, 토음, 수양, 금음, 금양 체질들은 없습니다. 토음, 수양은 원래 체질들 중에서 드물고 이 두 체질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교감신경형들이거든요. 교감신경형들은 원래 선호하는 것이 빠른 운동, 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폐가 강하고 폐가 크기 때문에 호흡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들이 약하다는 거죠. 잘 모른다. 호흡 운동을 해도 이런 폐가 약한 체질들이 호흡을 통해서 이야 너무 좋아, 야 이렇게 좋은 거 감동을 받을 수 있어도 이 오른쪽 체질들은, 이 교감형들은, 폐가 큰 체질들은 그렇게 내가 이미 갖춰져 가지고 있는데 내한테 있는 것을 이렇게 줘봤자 별로 티가 나질 않는 것처럼 별로 뭐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국선도, 이런 호흡운동, 이런 명상 이런 쪽으로는 선호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 수련원에도 뭐 한 100명이라 그러면 5명이 안 됩니다. 이런 체질들이 손가락 안에 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희한하다. 그래서 오히려 곡선도에는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곡선도의 온방과 호흡이 이런 네 체질들에 잘 맞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혹 저 같은 경우가 금양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온방과 호흡을 하질 않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는 것을 3배 이상 하거든요. 3배, 4배, 어떨 때는 뭐 5배씩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오장육부의 균형이 맞아져서 그득했다가도 이렇게 풀어져서 몸 전체가 일체감이 드는, 통일감이 드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아랫배가 더워지면서 입안에 침이 그득하게 나오고. 그러나 이제 온방과 호흡 위주로 들이마시는 숨 위주로 했을 때는 다리가 저립니다. 40분을 못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념이 너무 많이 생기고요. 그러나 이제 내쉬는 숨 위주로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체질에 맞았을 때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온방과 호흡은 이런 내 체질에 맞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